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6년 2월 23일 오전 9시 53분 지나가고 있고요. 2월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떻게 다들 출근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코스피 시장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코스피 여러분 5,900 넘겼습니다. 코스피 5,900 넘겼고요. 현재 장 시작하자마자 1.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이네요. 코스피 200도 다 상승. 오늘 삼성전자 현재 가격 19만 5,800원. 오늘 20만 원 찍을까요? SK 하이닉스도 현재 97만 2천 원입니다.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찍을 것인가?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코스피 시장에서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오늘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팔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오늘은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던 자금들 통장에 돈 들고 있으니까 어디다 투자할까 하다가 다시 한번 코인 시장이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오늘은 계속해서 판매만 하고 있던 매도만 하고 있던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요. 또 기관들도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들도 참 비싼 가격에 많이 매집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트럼프의 관세가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삼성전자라든지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박 호재로 작용을 해버렸죠. 네, 그래서 현재 국내 코스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개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개미들을 사는 이유도 뉴스 호재에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가 있죠. 호재에 뭐해라? 호재에 팔아라. 뉴스에 팔아라. 라는 얘기. 아무튼 코스피는 오늘도 5,800, 5,900, 6천까지도 찍을 기세입니다. 네, 한 며칠 정도는 더 이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다시 관세 15%를 꺼내들었죠. 네, 요게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 미국 증시가 열릴 때요. 요거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다시 비트코인으로 넘어올게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요, 한 국내 가격으로 네, 9,800만 원이고요. 해외 가격으로는 어저께는 제가 저녁 방송할 때 비트코인이 6만 8천 불이었거든요. 현재는 한 6만 7천 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보다 만 불 정도 비트코인 약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코인 시장에는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네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요, 5입니다. 크립토 탐욕 지수가 5라는 소리는 역대 제가 본 수치 중에서 최저 수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수치를 보고 계신 거예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5라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 10 밑으로 내려온 것도 보기 힘든데요. 크립토 탐욕 지수가 5다? 야, 이 시장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그 사람들이 공포 속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죠. 앞에서도 말했죠. 공포에는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네,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들이 있죠. 지금이 어쩌면 우리가 다시는 붙지 못할 찐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현재 알트코인 시즌 주수가 29입니다. 29. 그러니까 알트코인들도 보통 비트가 이렇게 떨어지면 알트코인들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수급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고 알트코인이고 완전 죽쓰고 있다. 가장 큰 이유 원인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거나 못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죠. 바로 지금 미 증시와 국내 증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금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와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요? 2022년도에 비트코인 하락과 알트코인 하락장이 있었지만 그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죠. FTX 사태라든지 루나 사태라든지 떨어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2026년도는 그러한 사건도 없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월달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거실정 일정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네요. 일본, 중국 증시 휴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연준이자 크리스토퍼 연설이 원로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뭐 우리가 이슈를 볼기보다는 2월 25일 날, 2월 25일 날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밖에 트럼프가 연설도 준비되어 있네요. 2월 25일 날에. 네, 그리고 2월 26일 날에는 한국 금리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일 날 발표가 되겠죠. 예, 보통 목요일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나오는 게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현재 경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실직을 많이 했다는 거고요. 실직을 많이 했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소비를 많이 하지 않죠. 소비를 하지 않으면 물가가 잡히죠. 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는 가장 강력한 명분 중에 하나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용시장에 관해서 연준에서 언급을 하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 고용이 힘들어지면은 물가가 잡힌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날에는요.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네요. 이 PPI, 제가 PPI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PPI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지수잖아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은 어떤 물건을 제작할 때 제작의 원재료가 비싸졌다는 소리죠. 원재료가 비싸지면은 그 제품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사야 되고요. 제품을 살 때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되죠.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갔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번에는 가격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강력히 호재인 게 뭐냐면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근데 원재자라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 있지만 해외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잖아요. 근데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관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1월 달에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2월 달까지 넘어가겠네요. 3월 달 물가 지수부터는 이제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안정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그리고 2월 넷째 주 주요 토큰 언락 일정이 있습니다. 이거 이 코인 갖고 계신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리플 같은 경우도 2월 25일 날에 8,889만 개, 전체 유통량의 4.4% 정도가 물량이 풀립니다. 그래서 리플 갖고 계신 분들 2월 25일 날에 물량이 지금 총 유통량의 4.4% 정도면 엄청 큰 거거든요. 큰 물량이 풀린다. 시가로 799만 달러 정도 되는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코인 중에서 뭐 스위코인, 스위코인 같은 경우도 3월 1일이네요. 총 유통량의 1.1% 정도 물량이 풀린다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했을 때 언락 물량을 체크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 오프닝은 언락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나요? 일단은 수치적으로는 산수적 개적을 하면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 공급이 시장이 풀리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개인 지갑으로 물량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매집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얼마 전에 베라체인 같은 경우도 대량의 물량이 풀렸을 때 떨어진다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로 물량을 틀렸을 때 단계적인 펌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월 25일 날 전에 리플을 팔아야 된다라고 분석할 게 아니라 이때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아까 공포탐욕 지수가 5를 찍을 정도로, 그리고 현재 6만 7천 불 초반대까지 내려올 정도로 정말 비트코인의 바닥 자리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바닥이냐 아니면 더 많이 떨어질 거냐, 이제 그걸 고민하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재 6만 7천 불인데 5만 불까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석가들이 많다 보니까 떨어질 건가 말 것인가 하는데요. 그레스 노드에서는요, 현재 순실현 손익 또 7일 지수 이동 평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 실제로 6만 7천 불, 6만 8천 불 이 자리에서 버텨주고 있죠. 네, 실제로 큰 레버리지들이 많이 청산이 돼서 가볍게 현재 시체들이 없이 가벼운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팔 사람은 다 팔았다라는 분위기죠.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뉴스에서 분석해 봤던 것처럼 채굴자들의 단가, 현재 채굴 단가가 거의 8만 6천 불 정도 된다고 하죠. 채굴 단가가 현재 해시레이트 경쟁률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8만 6천 불이라는 소리는 조금만 채굴자들이 다시 채굴기를 키는 순간에 9만 불, 10만 불까지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단가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거, 현재 비트코인의 바닥이라는 근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CME에서요, 고래들이 숏을 많이 쳤었습니다. 숏을 친다는 소리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거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숏 포지션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니까 현재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면서요. 이럴 경우에는 숏 포지션을 하는 사람들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는 것보다 롱 포지션 늘어났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왜 지금부터는 이 단타를 치거나 아니면은 이 세력들이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갔을 때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 이것도 온체인 데이터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바닥권이라 얘기를 하고 있죠.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 인내심을 가져라라고 2월 20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또 2월 20일 뉴스를 보면은 비트코인 향후 10년간 연평균 28% 상승할 거다. 다시 말해서 단계적으로 현재 비트코인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단계적으로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해서 큰 수익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라고 보시면서 짧은 템포보다는 여러분들도 조금 더 긴 템포로 시장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슈,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시죠? 이란하고 미국이란 전쟁만 나면은 비트코인 이거 모든 투자 사상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단은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소비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늘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면 그동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힘 기울였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트럼프도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또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상당히 짧고 굵게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금이죠. 아마도 사람들은 현금 자산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때 대량의 주식의 폭락 사태가 일어날 거고요. 근데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질 거냐 말 것이냐. 비트코인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죠. 왜 금이 올라갈 때 그동안 바닥을 치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그리고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자금들이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금에 새로 들어가기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 금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 아니라 코인으로 그 자금이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일어날 거면 짧고 굵게 일어나는 게 그나마 우리 코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명 매크로 투자자인 라울 팔이요. 네.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상황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매우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일반적인 우리 투자 상품과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크립토 투자 상품이 간격이 좁아진다면은 비트코인 13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현재 미 증시에 쏠렸던 자금들이 코인판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14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비트디어가 보유 비트코인 전량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이 비트디어는요, 채굴업체. 근데 채굴업체들이 요새 엄청 어렵다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죠. 채굴을 하려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채굴을 하면 할수록 지금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채굴자들을 손해보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채굴자들이, 제가 그동안에 코이장을 보면서 바닥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채굴 단가거든요. 채굴 단가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적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격이 다시는 보지 못할 정말 바닥권 가격이었다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현재 채굴장들이 망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채굴장들이 망하고 있다? 아주 중소 채굴자들이 망하고 있다.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채굴장들은 오히려 현재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보면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디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형 채굴장에 속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도 운영비가 필요하고 사업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매도하고 있는 거다. 시장이 안 좋아서 매도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를 투표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앞자리 5, 현재 5만 달러까지 내려온다는 소리죠. 현재 6만 7천 불인데 앞에 5자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33%로 보여졌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 뭔가를 볼 수 있죠. 오늘 공포 탐욕 지수가 5라고 한 것처럼 시장에서는 정말 사람들의 심리가 최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최악의 뭐를 해라, 공포의 뭐를 해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들으신 거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해드렸던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였죠. 본인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았다라고 SNS에 고백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충격을 갖다 주었습니다. 왜? 기요사키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예요. 비트코인을 매집해라, 절대 팔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비트코인을 팔았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에 정말 악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얘기가 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비트코인 한 개를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매수를 한 게 언제 매수를 했느냐? 트럼프의 위헌 판결이 나자마자 매수를 했거든요. 한 개에 매수한 게 뭐 대수냐라고 하는데 한 개를 매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현재 시장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불안하게 시장을 봤었다면은 이제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요사키는 비트코인을 전량 판매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물량 중에 아주 일부분을 팔아서 재투자를 했었죠. 그러니까 기요사키도 팔았는데 코인시장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점에 있어서는 버리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코인시장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뉴스를 제가 전해드리는 순간에 비트코인이 현재 6만 6천 불까지 떨어졌네요. 방송하는 지금 제가 한 15분, 16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요 사이에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알트코인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 그리고 트럼프 관세가 위헌이 돼서 순돌리나 했더니 트럼프가 150일 동안 전 세계 모든 관세 15% 이상 때릴 수 있다라는 법안을 가지고 왔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게 지금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따가 11시, 지금부터 12시간이 지나면 13시간이 지나면 미국 증시가 열리거든요. 미국 증시가 열릴 때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잠깐 볼까요? 현재 코스피가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코인에 투자했던 많은 자금들이 야 코스피는 6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도 개인들이 3천억 이상을 매수하고 있는데 코인 팔아서 주식 사는 분위기가 오늘도 계속해서 연장돼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코스피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끝없이 올라가는 주식시장은 없거든요.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크게 올라간 만큼 그 조정 역시도 상당히 크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고 기다려 봅시다. 2026년 2월 달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역사적으로 2월 달에는 항상 코인 투자자들에게 웃음을 가져다 준 그런 달이었습니다. 올해도 저는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요. 코인 시장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 주 다들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저랑 함께 하시죠.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유익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준비한 오전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